안녕하세요. 운호가구의 고은혜 실장입니다.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 주방 상판 3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인조대리석, 칸스톤 또는 세라믹의 비교입니다. 제 앞에 이렇게 샘플을 쫙 깔아놨는데요. 우선 제가 가격대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격이 가장 좋은 게 뭔가요? 바로 인조대리석입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이 인조대리석인데요. 인조대리석 중에서도 기본 컬러들, 이런 아이들이 기본 컬러예요.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보통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곳에 특판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재다 보니까 늘상 접하게 되는 그런 상판이죠. 인조대리석은요, 어떤 물성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크릴이나 플라스틱의 함유율이 가장 높은 소재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을 가집니다. 큰 장점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격입니다. 가격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성형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라운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어서 만들 때도 이음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벽면을 지금 세라믹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보통 이 자리에 타일이 들어가죠. 타일이 아니라 인조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곡선이나 빗각이 있는 벽면들도 모두 깨끗하게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인조대리석의 패턴이 싫어서 선택을 많이 안 하셨어요. 이런 점박이 패턴들이 너무 흔해서 지겨운 거거든요. 그런데요, 최근에는 인조대리석 중에서도 프리미엄 등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펼치는 바로 이 제품들이 프리미엄 중에 한 세트인데요. 이 아이는 LG 하우시스에서 나오는 하이막스예요. 그래서 점박이가 최대한 없이 물결이나 아니면 큰 패턴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꼭 세라믹이나 칸스톤처럼 아름다운 패턴들도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인조대리석의 단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너무 익숙해서 지겹다라고 하시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강도가 약합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칸스톤이나 세라믹에 비해서요. 물론 주방 상판으로 사용하기엔 너무너무 좋은 소재이지만 뜨거운 냄비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칼질을 했었을 때 미세하게 표면에 기스가 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하지만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만큼의 장점은 샌딩이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래 사용을 해서 상판이 지저분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리모델링을 할 때 샌딩을 해서 새 것처럼 변신할 수도 있는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소재입니다. 두 번째, 칸스톤입니다. 칸스톤은 어때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인조대리석의 아성을 어느 순간 깼던 바로 그 소재가 칸스톤인데요. 칸스톤이라는 이름은 브랜드 이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세트는 현대 칸스톤이거든요. 현대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 엔지니어드 스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름은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하고요. 엔지니어드 스톤은 인조대리석에 비해서 돌가루의 함유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가장 돌에 가깝게 구현한 소재이고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지니어드 스톤을 비교할 때는 항상 인조대리석과 비교를 하게 돼요. 인조대리석보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열에도 강합니다. 기스도 잘 나지 않고 음식물의 어떤 오염에도 굉장히 강해서 김치 국물이 흐르거나 그랬을 때도 바로 스며들지 않고 관리하기가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엔지니어드 스톤을 꾸준히 선호하시는 계층들이 있으세요. 그 계층은 뭐냐면 이 텍스처 때문에 고르시는 건데요. 이 인조대리석을 오랫동안 사용하셨을 때는 이 깔끔하고 매끈한 광택과 이 느낌이 관리하기가 좋다고 익숙하신 주부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선뜻 세라믹으로 넘어오지 않고 그 단점을 가장 상쇄한 엔지니어드 스톤을 사용을 하는데요. 물론 표면에 돌기가 있기도 하지만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레질을 했었을 때 좀 깨끗하게 마감이 되고 돌가루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 그것이 엔지니어드 스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인조대리석보다도 금액이 고가가 되고요. 이런 프리미엄 라인인 경우에는요, 세라믹과 비슷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편이 좋겠죠. 그 다음 세라믹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라믹은 거의 국민 상판이라고 할 만큼 정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세라믹이 무엇이야? 라는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요, 세라믹은 타일입니다. 박판 타일, 아주 큰 사이즈의 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제 뒤편에 바로 이렇게 벽면에 세라믹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음새가 없어요. 보통 타일이라면 600에 600, 300에 900 이렇게 짜투리로 잘라져 있고 매지 라인이 있는데, 매지가 없게 시공할 수 있는 아주 큰 사이즈의 타일이고요, 두께감도 있어요. 이거를 왜 근데 세라믹 또는 박판 타일을 사용을 하느냐, 또는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매지가 없어요. 그리고 세라믹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디자인을 하고 고객님과 미팅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은 패턴들이랑 디자인이 있는 게 세라믹이에요. 제가 지금 이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세라믹은요, 이 한 판이 가장 큰 사이즈라고 친다면 3200에 1600 정도의 사이즈가 보통의 규격이에요. 그보다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이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지 않고 하나의 그림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태리나 스페인 자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세라믹을 디자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디자인이 되어진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를 찍어낸 그런 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강도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고온에 굽습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구울 때 뭐 1800도에서 2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구워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곳에서 태어난 만큼 열에 강합니다. 유럽에 가면요, 바로 이 위에서 가열을 하고 칼질을 합니다. 저희도 쇼룸에 세팅되어 있는 인비자쿡이라는 인덕션이 있는데, 이 위에서 바로 가열을 해도 무방할 만큼의 내열성과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떤가요? 사실 제 앞에 여전히 펼쳐 있는 이 엔지니어드 스톤과 세라믹이 가격이 최근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칸스톤의 물량과 세라믹의 물량을 계산을 해서 한 장을 아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는요, 어쩔 땐 이렇게 세라믹이 더 알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상판 뭘로 할까요? 뭐가 좋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 디자인에 맞고 내 공간에 필요한 자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메인 주방에는 힘을 줄 수 있는 세라믹이나 엔지니어드 스톤, 또는 오늘 얘기하지 않았지만 천연 대리석에 좋은 소재로 힘을 딱 주고요, 그 다음에 나의 합리적인 공간에는 이런 인조 대리석을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또는 이 인조 대리석이 이음새가 없거나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욕실에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주택이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상판을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인지니어드 스톤이 마음에 드는 공간에는 또 어울리는 자재를 사용을 하고, 어느 공간에서는 세라믹으로 힘을 주는 등의 여러 소재 선택을 현명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운호가구 고은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